자, 26차시 우리 교과서 86에서 89쪽에 나오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단원이 바뀌었네요. 대단하네요. 예, 전자기장 단원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중단원 제목이 전기장이고, 그리고 첫 번째 소단원이 전기장과 전기력선. 그래서 패러데이가 고안한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식인 전기력선에 대해서 오늘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원에서 약간 확장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수준이 비슷하고요. 물리학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정지한 전하 주위의 전기장을 정량적으로 구하고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이 단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이 단원의 주인공은 전하라 그랬죠. 전하. 예. 그래서 전하 주위에는 일단 일렉트론 필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있는 이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전하가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죠. 그럼 전류주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일단 물리학2에서는 드디어 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를 놓았을 때 자기력을 받는 것을 배웁니다. 나중에. 되게 대칭적이죠, 구조가.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에 또 다른 움직이는 전하를 놓으면 자기력을 받고, 그리고 이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만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이나 이런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죠. 전자기학에선 주로 여기까지 배우게 되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패러데이 법칙 배우게 됩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죠. 맥스웰이 마지막에 한 게 요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면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게 이제 전자기파인데, 그걸 이론적으로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빛의 속도와 같게 나와서 빛이 결국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전자기파임을 이제 이론적으로 최초로 밝힌 그 사람이 맥스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헤르츠예요. 후르츠 아니고 헤르츠. 후르츠 맛있죠? 네.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를 쓰죠. 넘어가겠습니다. 쿨롱. 네, 쿨롱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의 웃음소리가 또 여기 녹음이 되었겠네요. 자,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 전하량이 Q1이고 Q2인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비례 상수가 보통 소문자 K로 이렇게 적고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이 쿨롱 상수 외울 필요는 없는데 좀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쿨롱 상수인데요. 요게 Q가 이게 필기체로 안 적으면 9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쿨롱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90억. 90억. 9 곱하기 10억. 아우, 90억. 제 재산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쿨롱 상수가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1쿨롱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1쿨롱의 전하가 1m 떨어져 있으면 항공모함 몇 대인가 이렇게 무게하고 맞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쿨롱이나 1000분의 1 밀리 쿨롱 이런 게 이제 하고 피코 쿨롱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F의 부호는 두 가지죠.
플러스이면 청력, 마이너스면 인력. 요게 이제 중력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중력은 무조건 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력은 인력이 작용할 때도 있고 청력이 작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F의 부호는 힘의 방향을 뜻하고요.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방향은 그 지점에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전기장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럼 거기에 양전하를 갖다 놓아 보면 돼요. 그러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뭐 방구 소리야? 예. 그 다음에 그 세기는요.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받는 전기력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에요. Q분의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벡터 배웁니까? 벡터 배우면 이제 물리투니까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네, 좀 더 있어 보이게. 이 단위는 공룡이에요. 뉴턴 퍼 쿨롱. NC 다이노스. 공룡. 야구를 잘 모르는구만. NC 다이노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얘랑 별도입니다. 얘만 있다라고 칩시다. 얘가 전하가 플러스 라지 Q인 어떤 전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하를 놓으면 얘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서 여기 양전하를 놓잖아요. 그럼 양전하가 어느 방향 힘을 받겠어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음전하를 놓게 되면 이 음전하가 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 양전을 놔봤어요. 그때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얘가 받는 여기 이 지점에서 얘가 만드는 전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기력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전하이면 얘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얘가 음전하면은 얘를 향해 몰려드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전하량이 Q인 녀석을 집어넣으면 얘가 받는 전기력이 이렇게 돼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얘는 QE가 됩니다. 사실 요 전기장의 정의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요 식이나 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시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F하고 E는 부호가 방향을 뜻하고요. Q는 부호가 전하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Q가 플러스면 F하고 E의 부호가 같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다 하면은 크기가 같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반면에 Q가 마이너스면 F하고 E의 부호가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정보를 알면 이제 그 지점에 어떤 전하를 놨을 때 어떤 전기력을 받는지 다 아니까 약간 전기장과 관련된 정보는 전기력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기장은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력선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특징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고요. 도중에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뭐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네,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장의 크기고요. 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 좀 전에 배웠지만 이제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크기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요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Q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스몰 Q인 전하를 놓으면 이게 스몰 Q 곱하기 라지 Q 나누기 R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 쿨롱임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점전화 주위에는 이렇게 이제 생기고요. 플러스면은 뻗어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면은 몰려드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구를 만들어 보세요. 구를 만들어 보면 구의 표면적이 4파이R 제곱입니까? 구의 표면적.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었어요. 구의 표면적이 4파이R 제곱이죠. 그러면 요 개수는 어떻게 구를 잡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밀도는 4파이R 제곱분의 전기력선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밀도 자체가 R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의 크기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안 신비한가요? 이런 게 신기하면 이제 그 수학과나 물리학과 이런데 가면 아님 말고. 자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전하량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력선이 더 촘촘한 거야. 실제로 비율로 따져보면 전기력선이 2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2배가 되죠. 같은 지점에서. 개수를 맞춰서 그려놨죠. 이거는 이제 대칭적으로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전하량이 같은 경우, 그다음 이제 전기력선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양전하를 놓으면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 받고 여기 양전을 놓으면 왼쪽으로 힘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은 종류의 전하인데 또 대칭적으로 전하량이 같으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여기 음전하면은 이렇게 대치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양전하면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또 비대칭인 경우죠. 이쪽이 전하량이 더 크죠. 그럼 요 녀석이 좀 밀려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 전기장의 0인 지점이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야 됩니다. 조금 거시하게 그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에요. 균일한 전기장은 나중에 평행판 축전기 할 때 배우게 되는데 이게 금속판에다가 똑같은 전하를 이렇게 대전되게 해놓고 그 사이의 공간을 보면 이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은 이런 특수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된 대전체를 점전화를 도체 가까이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져요. 음전하면은 이렇게, 양전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 버리죠. 이쪽에 이제 양전하로 대전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체 표면에서는 이제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나가거나 들어가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는 결국에 어떻게든 전하가 움직여서 멈춘 상태잖아요.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수직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으로의 전기장 성분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전자나 양공이 움직여야 돼요. 전기력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 정적인 상태. 이미 이제 정전기로 인한 전기력선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도체에서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의 전기장 성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체에서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나오거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가면 이제 이런 걸로 막 시험 치고 할 거예요. 싫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까지 물리학 2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든요. 어쨌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친 게 합성 전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하필이면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얘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 크기하고 같죠. 그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Q2라는 힘을 받고 움직일 거고요. 여기 음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Q2라는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칭적인 경우에는 이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럼 전기력선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맞죠. 전기장의 방향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교해 볼까? 전기력선을 보면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하고 비교해 보세요. AC. ACO가 아닙니다. AC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 지점에서 전기장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본 거고, 여기 여기 좀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여기 플러스 2Q고 마이너스 Q죠. 그럼 합치면은 양전하예요, 음전하예요? 양전하죠. 이게 멀리서 보면 양전하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거예요. 교과서니까 잘 그렸겠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럼 전기력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뻗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학교 때 시험 칠 때 되게 빡셌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서 채점하시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양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학교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요럴 때 전기력선을 그려봐라. 근데 그 채점 기준 중에 하나가 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또 이게 이렇게 균등하게 뻗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문제 풀어. 문제 풀어봅시다 아니죠? 문제 풀어줄게. 푸는 걸 보세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1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 양전에서 나온다 맞죠? 음전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간격이 좁은 곳이 넓은 곳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더 셉니다. 전기장 내에 놓인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선이다 했는데 아니죠. 전자는 음전하잖아요.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전하 A, 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A는 양전하일까요? 음전하일까요?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그럼 A는 양전합니다. B는 음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개수 세보세요. 여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전하량은 누가 더 크겠어요? 전하량은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전하의 종류고요. 절대값이 큰 게 전하량이 큰 겁니다. 어쨌든 얘는 왼쪽이 전하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A는 양전하이다. 맞죠? 전하량은 A가 B보다 크고요. 그다음 전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같다 했는데요. 자, P에서는 선생님 전기력선이 없는데요. 유추하면 되죠. 이쪽이니까 이거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반면에 Q는 이렇게 되겠죠. 방향이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틀려서 역시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전기장 속의 한 점에 놓인 3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15N이다. 이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했네요. 계산 문제로 굉장히 어렵죠. 네. F는 QE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얘가 이제 15N 받았대요. 그리고 얘는 3쿨롱이었대요. 이쯤에 전기장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E는 얼마입니까? 5, 0 이렇게 되겠죠. 5 뉴턴 퍼 쿨롱. 이거 전기장 단위 문제 낼까? 다음 주 전기장 단위인 것은 1번 자이언츠, 2번 NC 다이노스, 뭐 이런 식으로. 3번 트윈스. 괜찮은데? 로또 1등 당첨되면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당첨될 것 같아. 자, 느낌. 저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분 상승의 길. 눈물이 난다. 유튜브로 어떻게 보러 볼라 했는데 도저히 시청 시간이 안 늘어나요. 이게 저출산의 피해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나의 주 구독자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인데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게 큰일이다.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전하 AB 주위에 전기력선을 그린 것이다. 자, 옳은 것은 자 볼까요 또. 자, A 쪽으로는 전기력선 어떻게 되고 있죠? 들어가고 있죠. 그럼 A는 양전하 음전하? 음전하입니다. B는 나오고 있죠. 양전하입니다. 전기력선 딱 봐도 어디가 더 촘촘해요? A 주변보다는 B 주변이 더 촘촘하죠. 그래서 B의 전하량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B가 더 크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전하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C점에 음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했는데, 자, C점의 전기장 방향은 대략 보면 이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에 음전하 놓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니까 확실한 오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은 아니죠. 오른쪽에 가까우니까. 근데 오른쪽이라 해도 좀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틀린 방향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틀렸고요. A, B, C점에 같은 전하를 넣었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 C에서가 가장 크다. 보면 C에서가 제일 촘촘하죠. B, 여기 C는 거리가 요만하잖아요. 여기는 요만하고 여기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촘촘한 곳은 C니까 C에서 받는 전기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재교육교과서 실력평가하기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평 방향의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질량 M, 전하량 Q인 대전체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정지해 있으니까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시해 볼까요? 그럼 일단 접촉에 의한 힘은 실이 당기는 장력이 있습니다. 그죠? 실이 당기는 장력. 그다음 원격 작용에 의한 힘은 이거 질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중력. 무게. 중력.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전하를 띠고 있죠. 그리고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있어요. 그럼 전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전기력은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양전하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음전하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얘는 양전하겠어요? 음전하겠어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45도잖아요. 그러면 요 T를 이렇게 나누면
요거랑 요게 같아야 돼요. 이거랑. 그래서 얘가 MG랑 같아지겠죠. 근데 여기 또 45도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또 MG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가 또 같아요. 그럼 얘도 또 뭐가 되겠어요? MG가 되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대전체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음전하죠. 음전하를 띠게 되고 대전체가 받는 중력과 전기량의 크기면 이 경우에 하필이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QE가 MG하고 같은 거잖아요. QE가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MG가 됩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